근데 샌드플라이면 그나마 다행이지. 모기 이런 거는 원래 일반 가정집에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여기서 바퀴벌레도 한번 봤었고요. 자, 캠핑카에 생활하면서 더더욱 그런 위생적이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낭만에 속아서 캠핑카에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안녕하세요. 벌써 10개월째 캠핑카 생활 중인 드립니다. 캠핑카에 사는 거 다들 한 번쯤 꿈꿔보셨죠? 이게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자연을 아무래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런 낭만이 있잖아요. 캠핑카 낭만? 저는 있었거든요. 이 캠핑카 생활하기 전에.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셨겠죠? 근데 그런 낭만에 속아서 캠핑카에 사시면 절대 안 돼요. 그지? 오늘은 저희가 캠핑카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겪은 그런 불편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캠핑카의 솔직한 현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캠핑카 생활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좁은 생활 공간과 불편한 잠자리. 일단 뭘 하려면 수빈이 허락을 받아야 돼. 바로 어딜 가려고 해도 이렇게 좁으니까 서로서로 동선이 막혀 비켜달라고 해야지 갈 수가 있어서. 맞아. 그게 좀 불편하네요. 이게 저희 캠핑카가 침대, 그 테이블 같이 그 바꿀 수 있는 공간 하나랑 이제 화장실이랑 주방이랑 이렇게만 있고 통로가 진짜 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반경은 진짜 1평도 안 될 거예요. 맞지?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1평도 안 되는 생활 공간에 2명이 살다 보니까 어디를 이동하려면은 무조건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맨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좀 지나갈게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5평짜리 원룸에서도 살아봤지만 그거랑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진짜 불편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침대를 만들어서 잠도 자야 되고 또 테이블을 펴서 저희 작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매우 귀찮죠? 네, 지금 일주일째 침대만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지금은 체리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주방이랑 샤워실이랑 이런 걸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째 테이블로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냥 침대로 그대로 놓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평하지 않은 거는 나는 딱히 신경 안 쓰이는데. 아, 그래? 가끔 멀미나긴 해. 멀미도 나고 많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을 땐 별로 없으니까. 이게 항상 평평한 곳에서 자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이렇게 잔디가 살짝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불편하다고 하지만 저는 불편한 게 잘 때 계속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이렇게 돌아가. 아이, 저리 가봐 좀. 진짜 많아, 샌드플라이. 응. 기울어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가면은 얘가 또 저한테 가라고 해요. 좁다고 가라고 해요. 근데 저는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음 때문에 잘 못 자요. 차들 소리? 차들이나 사람들 소리. 이게 아무래도 도심에서 자는 경우는 좀 시끄러운 경우도 있으니까. 양들 소리? 이 자연의 양 소리, 소 소리, 새 소리. 차 소리보다 양 소리랑 소 소리가 중요해. 아, 그렇긴 해. 맞아. 약간 그런 소리들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어요. 벌레. 샌드플라이. 샌드플라이 짱 많아 지금. 맞아. 벌레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게 벌레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좀 이 캠핑카 생활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저희도 샌드플라이가 정말 많거든요. 지금 날아다니는 게. 근데 샌드플라이면 그나마 다행이지. 모기 이런 거는 원래 일반 가정집에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여기서 바퀴벌레도 한번 봤었고요. 바퀴벌레 아니었어? 몰라? 근데 우리 차에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밖에서 잤어. 그게 문제지. 밖에서 벌레가 들어오기 쉬운 환경. 그러니까 바로 이게 자연이랑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벌레들이 쉽게 오가거든요. 그냥 이 문도 열어버리면 그냥 바로 바깥이니까 저희 방충망도 없고. 그래서 방충망 있는데 지금 해놨어. 좀 해놓긴 했지만 원래는 없잖아. 그래서 무당벌레도 들어오고 뭐 희한한 벌레도 들어오고 벌레가 하여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벌레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벌레와 친해지고 싶다면 추천드려요. 캠핑카 생활을. 벌레 많이 안 싫어하잖아 우리. 그래서 우린 다행이지. 저희는 그렇게 막 무서워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래도 무난하게 지금 캠핑카에 잘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전기 모기채를 사왔거든요. 그 좀 좁게 이렇게 잘 컴팩트한 거.
좀 너무 많다 싶으면 그걸로 이렇게 해치우긴 해요. 샌드플라이나 이런 것들. 어제도 거의 20마리 넘게 잡았어요. 벌레가 정말 많기 때문에 벌레와의 사투가 매일 일어난다는 점. 거미도 많아요. 여기 거미집이 치워도 맨날 생겨요. 거미는 귀여운데. 거미는 귀여워. 근데 실험처럼 많지 않을까? 익충이잖아. 맞아요. 그렇긴 옛날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희 쥐와의 사투가 진짜 한 달 넘게 이어졌었지. 쥐가 저희 음식물들 다 갉아먹어가지고 저희 진짜 쥐덫 놓고 잡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했습니다. 하잖아, 뭐 음식물을 밀폐된 통 안에 넣은 이유는 없는 거 같아. 맞아. 쥐가 들어올 거라는 걸 아주 상상도 못하고 그냥 먹을 거를 막 냅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쥐가 막 들어왔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없어요. 쥐덫이 아직 그대로인데 요새는 좀 날이 다시 따뜻해지기도 해서 그런지 가을에 쥐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지금은 쥐가 없어서 다행. 전기는 여러 대 되는 거. 우리 큰 거 솔라 설치해서 널널한데 가을 겨울이 좀 부족하지. 충전이 잘 안 되고 흐린 날이 많아서 안 될 때가 많아. 스타링크 최대한 아껴 써야 되고 밤에는 잘 못 쓰고 계속 흐린 날은 좀 차 달려가지고 주행 충전하거나 할리데이 파크 가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한국 그냥 실내에서 살면은 전기를 그냥 마구마구 쓰고 전기세를 그냥 많이 내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딱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것이 이거 태양광 패널 저희 설치한 거 그거랑 주행 충전. 그게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거든요. 배터리도 이렇게 이제 그 용량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쓰질 못해요. 아무리 돈을 내고 싶다고 해도. 물은 너무 귀찮아. 샤워 한 번 하면은 다시 물 다 빼내고 다시 채워야 되는데 맞아. 심지어 우리 저거 하수구가 잘 안 나와가지고 물 빼는데 이제 한 세월이라. 맞아. 이게 물이 저희가 한 80리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샤워를 진짜 빨리 해요. 그래서 한 샤워 3-4번에 설거지 몇 번 하면은 끝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며칠에 한 번은 무조건 요 물 반대편이고 약간 물을 그렇게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또 엄청 귀찮아요. 그냥 시내 집에서는 물 그냥 마음껏 틀어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또 그렇게 막 못 쓰고 진짜 찔끔찔끔 샤워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것도 진짜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랍니다. 위생.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애초에 엄청 깨끗한 편이 아니거든요. 자, 캠핑카에 생활하면서 더더욱 그런 위생적이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샤워를 그래도 매일 했거든요. 진짜 막 귀찮은 날 아니면 매일 했는데 여기서는 매일 하면은 사치예요, 사치. 아까 말했듯이 물을 채우고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귀찮기도 하고 이 뜨거운 물이 또 주행 충전으로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 이상 달리지 않은 날에는 찬물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걸 또 겨울에는 그 찬물로 씻기 어렵잖아요. 그냥 흐린 눈 하고 며칠 안 씻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영상에 비닐을 많이 쓰고 왔잖아요. 모자나. 그게 이 이유랍니다. 머리를 못 감을 때가 많아서. 캠핑카는 저희의 이동 수단이자 집이잖아요.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겨야 된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집이 통째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활할 공간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저번에 크게 한번 인젝터 펌프 나가서 그때 고쳤잖아요. 그때 한 2-3일을 수리를 했어야 돼서 갑자기 당일에 그냥 에어비앤비 잡아가지고 집을 잃고 다른 데서 잔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좋았어요. 차가 크고 진동이 많으니까 고장이 아무래도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얘가 오래된 차이기도 하지만 오래된 차가 아니더라도 일반 차들보다 더 고장이 잦은 것 같고 맞아. 차 고장이 아니더라도 내부에 시설들이 많으니까 히터나 워터펌프나 배수관이나 이런 것들 시설이 많으니까 진동 때문에 그런 것도 고장이 자주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장고장이 제 짜잘짜잘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셀프로 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수리를 하기도 했는데 아닌 것들도 많아서 이제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장고장을 고치느라 저희 집이 사라질까 아니면 이게 진짜 큰 고장이 나서 폐차를 해버릴까 그런 걱정이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그 AA 부품도 없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크게 난감하죠. 차가 커가지고
그 무거워서 차를 뜰 수 있는 정비소가 몇 없어가지고 또 찾아야 돼. 대부분 안 된다고 하고 좀 트럭이나 큰 차 고치는 데 가야지 그나마 고쳐주고. 또 RV나 캠퍼밴은 애초에 정비 안 한다고 써져 있는 정비소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올해 목표 구독자 수 1000명이 지금 180명 남았거든요. 이익했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게 안 돼? 저희 집인 민수는 하이루프에 5.9m짜리 포드 트랜짓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생활 공간이 1평도 안 돼요. 아무리 그런 숨은 공간에 그 짐을 다 넣는다 하더라도 공간이 없어요. 수납이 많긴 해. 생각보다 수납이 많긴 하지만 이 바퀴 밑에 여기 다 수납 공간이거든요. 집에서 생활할 때보다는 훨씬 없는 편이지. 원래 짐이 진짜 나 이만큼 많은데 원래 나는 거의 맥시멀리스트일 정도로 짐이 많진 않긴 하네. 그러네. 전 원래도 없었네. 원래도 없었지만 더 줄였잖아. 강제로 미니멀리스트가 됩니다. 물건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것들만 사서 쓰고 있어요. 뭘 하나 사고 싶어도 못 사게 해요. 내가 샀잖아. 그 고무 모시기 사가지고 그림 그린다고 샀잖아. 그거는 몰라. 하여간 그렇답니다. 이게 뭘 잘 못 사요. 근데 뭐 택배를 못 받아. 와이퍼 고장 나가지고 와이퍼 고무 가는 거 인터넷 시키면은 10,000원보다도 안 되는 가격에 맞아. 고무 오는데 여기서는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주변에서 미터텐이나 웨어하우스 가서 찾아야 되는데 또 얘는 큰 차여서 맞는 사이즈도 찾기 어려워서 좀 필요한 물품들 구하는 게 어려운 거? 택배를 시키고 싶어도 저희는 아무래도 주소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받으려면 받을 수는 있어요. 뭐 어떻게 우체국 통해서 뭐 거기에 받아가지고 가지러 가고 이러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번거롭잖아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택배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오는 날짜 근처에 맞춰서 걸로 가야 되죠. 그니까 또 여기 택배가 뭐 하루 이틀에 오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가지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계속 있어야 되고. 저희는 진짜 자주 움직이거든요. 캠핑카 생활하면은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화장실 비우기. 화장실일 텐데요. 한국 화장실은 보통 그냥 수세식이어서 레버 그냥 뚝 내면 내가 본 용변들이 다 그냥 서르륵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물을 내리는 게 있지만 그냥 똥통에 그냥 똥을 받는 거거든요. 받아놓은 그 똥통을 저희가 비워야 돼요. 혼수. 옛날 시골집에서는 나 그렇게 했잖아. 그거 너무 옛날 아니야? 너 때였어? 나 때는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지? 퍼다가 가져다가 주시는 분 있었어? 봤어? 그러니까 너가 보진 안 했잖아. 내가 하진 않아. 그니까 해준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거지. 진짜 그러진 않지. 저희는 근데 그 일을 직접 하고 있어요. 보통 뉴질랜드는 공용 화장실이 많거든요. 최대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없는 곳이면 그냥 여기 화장실에다가 싸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모이잖아요. 그 모이면은 주기적으로 비워줘야 돼요.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저희 용변을 그냥 눈으로 직접 보고 그냥 쏟아 붓는 겁니다. 나의 응아와 마주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 익숙해져요. 익숙해졌지?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매번 숨은 안 쉬고 있어요. 냄새 맡으면 너무 역할까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안 해서 그래. 그렇긴 해. 이거 옆에 있는 친구들 맨날 운동하면서 단백질 보충제 먹는데 그거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집에서는 아무리 집순이어도 집 안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몇 걸음이라도 걷잖아요. 이거는 너무 좁다 보니까 하루에 몇십 걸음도 안 걸을 때가 많아요. 물론 제가 운동을 안 해서도 있지만 엄청난 근손실이 왔답니다. 이게 활동량이 엄청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여행할 때는 또 그러니까 여행할 때 그거 잠깐이지. 이게 매일 그렇게 막 여행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지. 활동량이 적어진다. 근손실이 온다. 여름엔 춥고 아니지. 겨울엔 춥고. 여름엔 춥고 겨울엔 더우면 아주 좋은 거네. 그러니까 겨울엔 춥고 여름에 더워요. 이게 아무리 뭘 해놨다고 하지만 춥긴 춥습니다. 겨울에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저희는 다신 겨울에 캠핑카 생활을 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 추웠습니다. 한국
한국에선 겨울에는 그냥 보일러나 그 온돌 켜고 그럼 따뜻해지잖아요? 여름에도 에어컨 켜고 선풍기 키면은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선풍기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 캠핑카에? 근데 그건 또 전기가 많이 먹으니까 아무래도. 선풍기도 많이 안 먹어도 괜찮을걸? 에어컨이 아니잖아. 아, 그래? 좋긴 하네. 우리 친구들 때문에. 근데 공간이 없잖아, 또. 선반에 이런 데 되면 되잖아. 하나 해야 되나? 그러네. 히터도 이제 가스를 먹는 거고 하다 보니까 마음껏 틀지는 못했고, 겨울에는 또 패딩을 입을 정도로 굉장히 추워요. 바람을 막는다 하지만 기온이 아무래도 내려가면 안에도 그냥 춥거든요. 추워서 발 시려워서 무조건 수면양말 신고. 그래서 가스보일러가 금방 되더라고. 저거 요리할 때 가스 쓰는 거 쓰면은 한두 달 쓰는데 가스보일러는 한 3, 4일 풀로 돌리면은 끝나. 없어지는 것 같아. 맞아. 이게 요리가스는 진짜 오래 가는데 저거 몇 번 키면 진짜 끝나서 거의 몇 번 안 썼어요. 그냥 패딩 입고 한 4겹 입고 이렇게 잤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되게 자잘한 불편함이나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 자유롭고 그런 낭만적인 그런 여행 하나로 지금 캠핑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생각도 못한 그런 불편함들이 너무 많아서 원래 이렇게 좀 몇 년간 살고 싶었지만 집이 낫겠는데? 캠핑카에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캠핑카 생활을 하려면 진짜 고려해야 할 점이 진짜 많아요. 근데 또 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로 또 캠핑카만의 매력이 또 있거든요. 또 캠핑카에 살고 싶냐고? 당연하죠. 다음에 또 호주가 살 거야. 이런 매력적인 부분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풀어볼게요. 풀어볼게요. 캠핑카 생활을 꿈꾸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캠핑카 생활하는 데 현실적인 조언과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꼭 참고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캠핑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